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벼가 풀인지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심을 때는 모, 수확할 땐 벼, 도정하면 쌀이라고 말해주면 복잡하다며 고개를 흔듭니다. 어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에 과일과 채소가 넘쳐나도 그저 먹거리일 뿐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농알못, 이른바 농업을 알지 못하는 도시인들이 평소 친숙한 게임을 통해 농사일의 고됨과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 농업의 신세계를 열고 있는 박동우 네오게임스 대표 모셨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 네오게임스 박동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이 게임을 살펴보니까 가상세계에서 열심히 키운 상추를 실제로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농사 게임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농사 게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이제 농사 게임이랑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실제 이제 그러니까 날씨, 기후를 반영하고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 파종 시기 그리고 수확 시기 그런 것들 맞춰줘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그러니까 좋은 등급의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사에서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 듯한 이런 경험들을 이제 게임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이 주요한 특성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심고 그리고 뭐 딸기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실제 농사에 준하는 그런 리얼리티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사전의 지식, 예를 들어 농업할 때 이런 작물은 이때 이런 방식으로 키울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그 농사와 관련된 게임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어필을 할 수 있었던가요? 게임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라고 하는 주제에 이제 천착했습니다. 실제로 그 외국의 여러 가지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내 여태까지 출시했던 게임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농업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농사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농업을 주제로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고 수확하고 이런 그저 이제 그러니까 온도나 뭐 양분 실제 농사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 그냥 농장을 키우는 재미 이런 것에만 그 천착한 이제 그 단순한 형태의 게임이었는데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농사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외국의 주요 게임으로는 이제 헤이데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제 팜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농사를 주제로 한 이제 게임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런 게임과의 이제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실제 농사에 그러니까 주목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 영농행위를 해서 수확을 얻고 그것을 또 시장에다가도 시장 가격에 맞게 이렇게 파는 거 수요와 공급에 맞게 유저들끼리의 거래 관계들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비싼 값에 자기가 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해서 좀 더 비싼 값에 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또 자기가 농장도 키워나가고 그 농업의 기술도 고도화해 나가고 예.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게임 빌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제 농산물 유통 시장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농업 활동을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파종할 작목을 선택한다든지 그 날씨에 맞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농업인들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이런 그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된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먹는 이 먹거리가 그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수개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냥 슈퍼에 가면 이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 농업에 대한 그 가치 실제로 농업 없이 예를 들어 식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게 농업의 가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농부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위대하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기 쉽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서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농부의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을 이제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그 게임의 긍정적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농업과 접목해서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불현듯 내지는 뭐 차분히 이렇게 그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알고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게임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농업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었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동기라든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도 꽤 이제 그러니까 그 나이가 먹은 그 세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만 이제 이렇게 좀 구리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이 젊은 층에서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에서 저도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러저런 계기로 이 농업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부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점유해야 되고 우리의 그 먹거리를 책임져주는 굉장히 소중한 그 농업이고 소중한 농부들인데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그에 합당한 이런 대우나 그에 합당한 평가를 이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이 이제 축적돼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다져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농과대학을 진학을 하시고 그 농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더 많이 알게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리가 주변의 게임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착한 게임이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그 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인기를 얻은 장수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장수 게임은 맞고요. 그러니까 뭐 착한 게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론 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이머들은 이 커뮤니티나 이런 댓글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욕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까?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예, 이거 뭐 예. 돈이 안 벌린다, 그 굉장히 컴플레인도 그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많이 즐겨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그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게임적인 특성은 그러니까 즐겁기 위해서 예를 들어 게임들을 하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존에 이제 게임을 많이 만들었었던 기존의 이제 그 전문 그룹들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오히려 게임 쪽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는 굉장히 그 많이 재밌는 것들, 예를 들어 게임으로 만들기에 굉장히 재밌는 자극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게임들 세계에서 경쟁할 만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회사를 운영하던 게임 회사 친구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이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가까운 지인 게임 개발자들은 형 이거 좀 잘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두 푼 돌아가는 그런 그 개발 작업이 아닐 텐데 이거는 게임 주제로는 좀 적절치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 이제 잠깐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게임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게임이 그러니까 그 워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한테는 본능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경작 본능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 그리고 인간 내부에 숨겨져 있는 실제로 어떤 경작 본능 이런 것들이 게임의 재미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농사 게임들을 즐기면서 재미들을 느끼면서 또 이제 농사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이런 게임으로 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반짝하는 이런 재미보다는 이제 오래 이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서의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경작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그 많은 도시민들이 주변의 텃밭이나 베란다에 도시 농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경작 본능이라는 그 개념, 표현,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이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포화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레알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한국 게임 시장이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경쟁이 굉장히 많이 치열해졌는데요.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그러니까 짧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짧게는 이제 1, 2개월 만에 이제 생명을 다하고 이제 없어지는 게임에서부터 애초부터 선택도 못 받는 게임에서부터 수만 개 게임들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 게임이 한 8년 지금 현재 8년 차 계속 성장해 오는 이런 그 계기 그리고 계기라니까 어떤 이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좋아해 주셔서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게임들 좋아해 주셨고 저희도 꾸준히 노력했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유저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이렇게 받아서 게임을 해보신 분 그건 디바이스 기준이긴 하지만 한 700만 다운로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게는 700만 명 정도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한 번 이상 써봤다. 한 번 이상 이렇게 접해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이제 액티브 유저라고 예. 실제로 액티브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약 한 7, 8만 명 정도가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이제 한 번씩 이용해 보신 분들은 한 30만 명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예. 정도가 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이 좀 어렵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우리가 게임 내에 이제 자세한 이제 작물 재배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게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들도 해놨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는 분들 있는데 거기 한 22만 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비닐하우스 있으면 그냥 지나쳤는데 저기에서는 어떤 것이 자라겠구나 이런 궁금증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한 22만 명 정도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단한 규모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저희 게임들을 이제 그러니까 장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700만 명이 그걸 한 번 이상 경험을 해보고 한 달에 한 30만 명 또는 액티브하게 우리가 사이버 농민이 한 6, 7만 명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실제로 저희 게임 유저분들을 데리고 농화를 실제로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2차례 정도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와줄까 해서부터 걱정을 했는데 거의 저희가 모집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40명 단위로 2번 보냈는데 그러니까 다 만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농촌에서 일하는 일손 돕기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재밌게 이제 농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는 실제로 이제 사이버 농부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6, 7만 명이 모바일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규모로 활동을 하시는 그룹이 있으면은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첫 해년도 그러니까 한 8년 전 이렇게 했을 때는 매출이 크지 않았었는데 계속 올라가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은 한 100억 원 정도 매출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향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또 출시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면 좀 더 그렇군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농사 게임으로 연 100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문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규모로 성공한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 얘기해서 무슨 뭐 대박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 뭐 그러니까 중박, 예를 들어 소중박 뭐 이런. 그렇군요. 예. 상품의 그 수명 주기설이 있거든요. 처음 상품이 도입이 돼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쇠퇴를 하는 이런 사이클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레알팜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런 정도로 본다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사이클로 보면 지금 이 게임은 벌써 죽었어야 될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이미 이제 도입, 성장, 성숙 뭐 이걸 지나서 소멸해야 될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모바일 게임 그 프로덕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재작년보다 작년에 매출이 낮고 또 성장한 올해가 조금 더 낮고 이렇게 성장하는 규모들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 이제 그 평가들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농업의 힘, 아까 말씀드린 경작 본능, 농사의 힘,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그런 상태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성장시켜서 저는 오히려 초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입기다. 예, 아직도 도입해서 이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날씨에 따라서 이 파종하는 작물 종류가 달라지고 또 농사의 특징을 세심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씨앗의 특징부터 재배 방식 이런 것들이 게임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 또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얻으시는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을 했고요. 원예학을 전공했지만 그러니까 뭐 계속 농업 분야에 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와 이제 알고 있는 지인 그룹들이 있고 저희 이제 직원들 중에도 이제 농업을 전공한 친구들이 꽤 있고요. 서울대 이제 원예과 전창우 교수 팀, 저랑 개인적으로는 동기고 친구이기도 한데 그 팀에서도 게임의 취지에 동감해서 그러니까 이 리서치 한다든가 게임에서 실제로 이제 작물 선정에서부터 실제로 생육 환경들은 어떻게 조성하면 되고 그리고 단계들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도움을 많이 줬고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뭐 책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게임 기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모셔다가 이제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게임과 차별화된 요소랄까요? 매력 포인트를 꼽자면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진짜 농산물을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농산물들을 배송을 하는가, 어떤 상품인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쌈채소 같은 경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식품 형태의 이제 가공된 이제 농산물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안심꾸러미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고객들한테 이제 택배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유저들한테 보냈던 이제 꾸러미인데요.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국산 들기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고흥에서 나온 이제 친환경 미역이고 이건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박정웅 파트너라고 해서 전남 강진에서 그러니까 생산된 이제 귀리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각 그 시기별로 저희는 주로 24절기로 나눠서 보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확이 많은 시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쌈채소랑 이제 과일, 그리고 여러 그 가공품들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예를 들어 저장된 시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가공품 위주라든가 먹거리 위주로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생산자에서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것들을 지향하고 저희가 그 지향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에 맞게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 속 가상 공간과 현실을 그 농산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그렇게 직접 배송을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가요? 어떻게 하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임과 농업을 어떻게 재미있게 결합할까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현실과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경계들이 굉장히 모호해질 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유저 같은 경우도 저희 그 게임들을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째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농장, 거기서 있는 농장을 실제로 자기 농장이라고 실제로 느껴요. 예. 현실 속에 있는 농장 같이. 그만큼 소중하게도 다루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꾸기도 하고 예쁘게도 가꾸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실제로 현실과 그러니까 게임과 농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골몰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 그 게임 속에 있는 그 재배된 작물들을 실제로 농작물들을 실제로 자기가 받아 본다면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리얼리티의 완성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히나 또 실제 실제 농민들과 그리고 게임하는 이런 사이버 농부들과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농부들이 그러니까 수확한 작물들을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예를 들어 간접 경험이나 실제로 자기가 수확한 듯한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들 속에서 이제 그런 기획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게임 속의 사이버 농부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가 경작한 그 농산물을 집에서 받아보는 거 정말 참 흥분되고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농산물을 직접 조달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보내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보내는지 그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개발 과정에서부터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사이지 사실은 이제 유통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아닌 상태에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이제 유저들한테 드려야 될까, 그리고 특히 사실 좀 걱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그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전하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가야 되고 안전한 먹거리가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포장재에서부터 그리고 어떤 생산자의 제품들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시도들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농협에서 이제 구매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유통 단계 생산지에서 저희가 구매한 거보다 농협에서 구매하는 게 더 쌀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예. 아마 이제 농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유통 구조들도 있지만 농협에서 예를 들어 유통 단계상 예를 들어 그 실제 현지에서 더 싸게 그러니까 조달해서 그럼 또 규모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농협이랑도 저희가 뭐 그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직거래로 직거래에서 저희가 그 생산자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농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계획한 금액 이 금액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친환경 기준에 맞는 것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행농이라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차별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고객들이 원하시는 거, 반응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MD도 고용해서 이렇게 계속 그 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나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이제 농업에 좀 기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과생산된 그 농작물 예를 들어 이제 배추라든가 예를 들어 뭐 그 시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시기별로 잘못 돼서 이제 뭐 갈아엎는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 낙과된 이제 못난이 사과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람이 태풍 불어가지고 낙과된 것들. 근데 좀 모양은 그렇지만 맛이나 뭐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예를 들어 한번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것에는 예를 들어 유저분들한테 이제 익스큐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근데 유저분들이 그 양해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멜론 큰 거 예를 들어 뭐 그 뭡니까 주로 수입과일 요새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엄지척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그 어려움을 당한 농민이나 이런 부분들의 것을 이제 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별로 익스큐즈를 안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처음엔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가 정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어떤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냉정하게 이제 그분들도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좀 힘들여서 해가지고 하나 받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우리 마음대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는 목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서 이제 그 받아보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이거 어디서 사 먹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저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사실 뭐 계속 물어주시기도 하고 정말 좋다 사 먹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 정도로 좋은 이제 생산물들을 갖다가 그 유저한테 드리고 또 우리 생산자분들과도 이게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유저들, 이용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 농민들을 양성을 하고 또 우리 농업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는 정말 착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우리 농산물의 이제 종류를 선정할 때 또는 이제 받았을 때 좀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원하는 농산물, 좋은 농산물 이런 것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 농산물을 받는 유저들의 반응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농산물
그를 이제 택배로 보내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이제 택배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운송 도중에 이제 파손된다든가 상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여름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저희 뭐 잠깐의 이제 있더라도 저희는 다시 보내드리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 유저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실제로 이거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 유저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어린 친구가 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가 보고 하게 되고 그 아버지도 같이 하게 돼서 가족끼리 이렇게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집안에 예를 들어 저희가 드리는 것 중에 이제 한돈 세트라고 이런 거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쌈채소랑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소고기가 가고 뭐 이랬을 때는 집안 내에서 이제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에 올려서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느낄 정도로. 그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대 농대를 이제 졸업하시고 실제 귀촌을 해서 농촌 생활을 경험을 하셨다고요. 당시 어떤 계기로 귀촌을 하시게 됐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는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결심과 결의를 가지고 이제 뭐 귀촌을 한 것 같이 묘사가 된 것 같아서 제 주변 지인들이 너 그렇게 했니? 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제가 뭐 대단한 결심이나 이런 것들로 갔다기보다는 물론 저희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들을 가지고 이제 귀농 귀촌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농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인 그룹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농업에 대한 관심들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저의 이제 밥벌이도 하고 실제로 농촌에서 생활하려고 사실 갔죠. 갔고 워낙에 이제 그 농업에 대한 지식이 뭐 그 책에서나 보고 뭐 약간의 실험 실습 정도 한 거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농업을 하겠는가 이런 두려움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역 신문에 이제 그러니까 글 써주고 이런 것과 이제 병행해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귀촌했다고 귀농했다고 하기보다는 귀촌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경험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제 제 신혼 살림도 거기서 하게 됐는데 제 와이프도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에 이제 전남 고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혼 살림을 했는데 굉장히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별 연고도 없는 저는 이제 서울내기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한 1년 동안의 생활이었는데요.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고 그랬습니다. 귀촌 귀농이 준비를 잘해도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인데 아마 이제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제 귀촌을 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귀촌 경험이 이 레알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염두에 두고 귀촌을 한 것은 아니겠죠.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들이 이제 게임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 저희 게임은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레알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귀촌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게임이 이제 펼쳐지는데 예. 거기에 NPC라고 해요. 그러니까 non playing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최춘삼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고 여기에 이제 부녀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이 이팔봉 청년회장인데요. 실제 나이는 50대입니다. 청년회장이지만 이 캐릭터들이 어쩌면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형적으로 있을 만한 어떤 그러니까 캐릭터로서의 전형성 뭐 이런 것들이 공에 있을 때 거기에서 봤던 어떤 분들의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게임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뭐 아까 중박 정도로 이렇게 성공한 비즈니스를 만들으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농부 연령층이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40세 이하 농부 연령층이 4.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밖에 이제 40세 이하가 없는데 굉장히 우리 농업의 위기고 사실은 젊은 청년 농부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그거 참 뭐 여러 가지 기대는 하지만 생각만큼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개선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꼭 농업뿐이 아니더라 농촌에 가서 실제로 할 역할들이 있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저희 우리나라 청년들이 충분히 이 농촌으로 이주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기회들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 유저들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여들을 하고 싶고 그런 것으로 그런 그 모델로서의 레알팜 오프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꿈입니다. 예.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해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 모아가고 있습니다. 꼭 시도를 하시고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동훈 대표는 기사에 한 대학생 새내기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 레알팜 게임을 접하고 농사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농대 진학하게 됐다. 그런 응원의 글을 적었더군요. 그런 글들을 보고 어떤 특별한 감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감회가 있죠. 실제로 저 자신이 농대에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그 농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생활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데 그 생각해 보면 참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것 처음으로 반복될지 모르지만 농업의 가치나 농부의 가치라는 게 가치 전도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젊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저의 꿈이기도 한데 그런 것에 이제 자그마지만 저희 게임이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거만큼 뭐 좋고 그러니까 흐뭇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죠. 계속.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뭐 중요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생각하는 이런 기회, 그리고 예를 들어 게임이든 어떤 다른 분야와 또 이제 농업 분야를 이제 농업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 농업과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 계기가 하루속히 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한 에피소드로 짐 로저스라고, 예를 들어 이제 퀀텀 펀드 만든 그 분이 지금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농업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농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실제로 그 스타트업으로 농업에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젊은 생각들, 이런 것들도 같이 모아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에 예를 들면 저희 레알팜 게임도 예를 들어 같이 일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농촌에 농업의 길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그 레알팜의 박동우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것을 다시 본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그 힘을 보태 주시는 그런 그 네오 게임스 더욱 건성하시고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수두룩한 게임 시장에서 우리 농촌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한 게임으로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스토리는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농업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알리고자 게임이라는 플랫폼을 가져왔다는 개발자의 농업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입니다. ICT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다채롭게 키우는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에 우리 사회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